여러분, 혹시 어젯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왜 열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닫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분명히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혀 끝에서만 뱅글뱅글 맴돌다가 끝내 나오지 않은 경험을 하신 분 계시죠?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맞닥뜨릴 때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깜빡거림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별 생각 없이 드시는 그 음식들,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뇌 노화와 치매 예방에 대해 의학계에서 실제로 쓰이는 내용들을 여러분께 남김없이 풀어드리려 합니다. 어떤 음식이 뇌를 망가뜨리는 독이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음식이 뇌세포를 다시 살려내는 약이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루틴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오늘 영상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이 정보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앞으로 1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놀라운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일찍 늙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뇌 노화는 70, 80 이후의 문제라고 여기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뇌가 가장 큰 부피에 도달하는 시기는 14살에서 15살 사이입니다. 20살이 되면 뇌 안에서 불필요한 신경 연결들이 정리되는 과정을 거치고 제 25살이 넘어가면 뇌는 본격적으로 노화의 길로 들어섭니다. 청춘이라고 부르는 그 나이에 이미 뇌는 내리막을 걷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5살부터는 매년 전체 뇌세포의 약 0.2%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숫자가 작아 보이시죠? 그런데 50살이 넘어가면 이 속도가 2배 이상으로 빨라집니다. 매년 0.5%씩 줄어드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뇌 전체의 5%가 통째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전혀 아프지 않고 증상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주 이름이 떠오르지 않거나 방금 한 말을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뇌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아채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도 될까요? 75살의 그 어르신은 평생 공직에 계시면서 총명하기로 주변에서 소문이 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 이름을 부르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지면서 아무 단어도 떠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길로 진료실을 찾아오셔서 머릿속에 지우개가 든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분의 하루 식단을 꼼꼼히 살펴봤을 때 범인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몸에 좋다고 굳게 믿으시던 특정 음식들이 오히려 뇌세포를 매일 조금씩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식습관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뇌가 늙는다는 것은 단지 어제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핵심 부위인 해마는 30살부터 이미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입안에서만 맴돌고 정작 튀어나오지 않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얘는 50대가 되면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에서 어르신이 갑자기 고집이 세졌다거나 이유 없이 화를 낸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게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뇌 자체가 변해서 생기는 일일 수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지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장 식탁에서 치워야 할 것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이나 흰 밀가루로 만든 빵, 그리고 달달한 간식들을 지금 당장 멀리 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어르신도 아침마다 하얀 식빵에 잼을 발라 드시고 식후에는 꼭 과일 주스를 챙겨 드셨습니다. 본인은 건강식이라고 믿으셨겠지만 사실 이건 뇌를 설탕물에 담가두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설탕이나 정제된 밀가루를 섭취하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우리 몸속에서 당화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당화가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뇌세포가 설탕으로 코팅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끈적한 설탕물이 정밀 기계의 부품 사이에 들어가 작동을 멈추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염증은 치매의 주범으로 꼽히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나쁜 단백질을 뇌 속에 쌓이게 만듭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상태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뇌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일반인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최대 2배까지 높다는 사실도 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단 것을 즐기시는 분들, 오늘부터 진지하게 바꾸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치워야 할 것은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입니다. 하루 25g, 그러니까 베이컨 한두 줄 이상은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또 간편하다는 이유로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이런 가공육이 뇌세포에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영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가공육을 매일 조금씩 더 섭취할 때마다 치매 위험이 무려 44%나 올라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4%라는 숫자,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가공육이 왜 이렇게 뇌에 나쁠까요? 고기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 넣는 아질산염이라는 첨가물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독성 물질로 변해서 뇌에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가공육 특유의 엄청난 양의 나트륨은 혈압을 높여 뇌로 가는 아주 가는 혈관들을 터뜨리거나 막아버립니다. 우리 뇌는 아주 섬세하고 촘촘한 혈관들로 이루어진 장기인데 가공육 속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그 통로를 꽉 틀어막는 셈입니다. 뇌가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냉장고에 햄이나 소시지가 있다면 오늘부터는 손이 가지 않도록 습관을 바꿔보십시오. 세 번째는 마가린과 트랜스 지방입니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낸 빵이나 과자, 그리고 기름에 깊이 튀긴 음식들은 가능한 한 입에 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결과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서 뇌를 서서히 굶겨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의 무게의 겨우 2%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는 전체의 20%를 혼자 써버리는 아주 욕심 많은 장기입니다. 그런 뇌가 영양분과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세포들이 지쳐서 죽어나갑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혈중 트랜스지방 수치가 높은 노인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다른 노인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트에서 과자나 빵을 고를 때 성분표 뒷면을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부분 경화유 혹은 쇼트닝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 제품은 내려놓으십시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네 번째는 술입니다. 알코올은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와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독입니다. 가벼운 술 한 잔은 약주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술은 뇌의 신경 전달 경로를 마비시켜서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을 즉각적으로 떨어뜨립니다. 밤에 한두 잔 하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전날 대화 내용이 흐릿하게 느껴지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게 바로 알코올이 뇌에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오랫동안 음주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쪼그라들어서 성격이 갑자기 불같이 변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우리 몸의 영양소 흡수 자체를 방해합니다. 뇌 기능에 없어서는 안 될 비타민 B군 수치를 뚝 떨어뜨려서 뇌를 영양실조 상태에 빠뜨리는 것이죠. 술을 완전히 끊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적어도 횟수와 양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뇌는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도 반드시 그 정성에 반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은 제가 이 4가지를 설명해 드렸을 때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침마다 드시던 식빵과 햄,
가끔 즐기던 달콤한 간식과 술 한 잔이 본인의 기억력을 갉아먹는 범인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주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냉장고 안에 찬장 위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이 4가지 음식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즉각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반대로 뇌를 살려내는 음식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위험한 것들을 걷어냈으니 이번에는 그 자리에 뭘 채워야 할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로 챙기셔야 할 것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청어 같은 생선들을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식탁에 올리십시오. 우리 뇌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오메가3 지방산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DHA라는 성분은 뇌세포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고속도로를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뇌세포들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해야 기억력도 유지되고 판단력도 빨라지는데 그 소통을 도와주는 윤활유가 바로 오메가3인 셈입니다. 실제로 생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의미 있게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뇌의 부피가 줄어드는 노화 자체를 물리적으로 늦춰주는 효과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생선 요리가 번거로우시다면 요즘 마트에서 파는 손질 고등어를 사다가 에어프라이어에 10분만 돌리셔도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오늘 저녁 반찬으로 생선 한 토막을 꼭 챙겨보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매일 한 끼 이상 녹색 잎 채소를 듬뿍 드시는 것입니다. 시금치, 게일, 쑥갓, 청경채 같은 채소들이 우리 뇌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채소들에는 엽산과 비타민 B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영양소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혈액 속에 숨어서 뇌세포를 공격하는 독성 아미노산,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쉽게 말해 뇌세포를 서서히 녹이는 산처럼 작용합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노후의 손상이나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녹색 잎이 채소를 꾸준히 드시면 이 독성 물질을 말끔히 제거해서 뇌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나아가 노년이 우울증까지 완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금치 나물 한 접시, 케일 샐러드 한 그릇,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훨씬 맑아집니다. 드시기 까다로우신 분들은 된장국에 시금치 한 줌만 넣으셔도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국에 시금치 한 줌 더 넣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간식으로 과자 대신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체리 속에 든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뇌의 슈퍼푸드라고 부를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의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베리류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기억력 감퇴의 속도가 무려 2년이나 늦어진다고 합니다. 간식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기억 수명을 2년이나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베리류는 치매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쌓이는 것도 방해합니다. 오후에 출출하실 때 과자 봉지 대신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냉장고에서 꺼내 드셔보십시오. 냉동 블루베리는 신선한 것과 영양 성분이 거의 같으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뇌를 보호하는 큰 방패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매일 호두 두세 알을 꼭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호두가 뇌와 닮은 모양인 건 우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뇌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비타민 E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뇌세포가 녹슬지 않게 해주는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루에 호두 두세 알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실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특별히 준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호두 한 봉지를 사다 두고 끼니 사이에 두세 알 꺼내서 천천히 씹어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참, 생각해보니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음식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주 잊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물입니다. 우리 뇌는 8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집중력이 흐릿해지고 기억력이 뚝 떨어집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그 절반도 드시지 않습니다. 갈증이 느껴지면 이미 몸이 수분 부족 신호를 보낸 것이니 갈증이 나기 전에 미리 조금씩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자, 이제 이 좋은 음식들을 어떻게 하루 식단에 녹여낼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좋은 거 알겠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 뭘 먹으면 되는 건가요? 하는 질문이죠.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제 밥상 위에 올라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께 직접 짜드렸던 하루 식단과 루틴을 여러분께도 그대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입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침대 옆에 미리 준비해 둔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아직 몸이 채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것입니다. 식탁에는 흰쌀밥 대신 현미밥 한 공기를 올리십시오. 현미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뇌에 안정적이고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최고의 연료입니다. 여기에 시금치를 듬뿍 넣은 달걀찜과 김한장을 곁들이시면 아침 한 끼가 완성됩니다. 시금치 달걀찜은 시금치 한 줌을 살짝 데쳐서 달걀 2개와 섞어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됩니다. 고소한 들가에 가루를 조금 뿌리시면 오메가3까지 보충되니 더욱 좋습니다. 점심입니다. 점심에는 우리 뇌가 가장 좋아하는 생선을 주인공으로 앉히십시오. 고등어조림이든 연어구이든 꽁치찌개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반찬으로는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함께 드시면 됩니다. 브로콜리는 뇌 안에 쌓인 독소를 해독해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 후에 호두 2-3알을 꼭꼭 씹어 드시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작은 조합 하나가 점심 한 끼를 뇌 건강식으로 바꿔줍니다. 오후 간식 시간입니다. 오후 3시쯤 출출하실 때 빵이나 과자 대신 냉동 블루베리 한 줌과 아몬드 몇 알을 드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블루베리 한 봉지, 아몬드 한 봉지, 이 2가지만 집에 사다 두면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한 달치를 한꺼번에 사두어도 되니 경제적입니다. 이 작은 간식 하나가 여러분의 기억력 감퇴 속도를 늦춰준다고 생각하시면 손이 더 잘 가게 됩니다. 저녁입니다. 저녁은 조금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현미밥 반 공기에 케일이나 상추 같은 IP 채소, 샐러드를 넉넉히 챙기시고 두부나 닭가슴살을 곁들여 단백질을 보충해 주십시오.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면 동네를 가볍게 산책해 주십시오. 이 산책이 뇌를 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영양제보다도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신경성장인자가 분비되는데 이것이 해마의 세포들이 새롭게 자라나도록 자극합니다. 실제로 꾸준히 걷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어보면 해마 크기가 걷지 않는 사람들보다 크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어야 하냐고 물으시면 일주일에 150분을 목표로 잡으세요. 매일 환산하면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빨리 뛰지 않아도 됩니다. 숨이 살짝 차오르는 속도로 걷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딱 15분만 나가보십시오. 그것이 첫날이고 그 첫날이 쌓여서 습관이 됩니다. 어르신은 이 루틴을 시작하신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눈빛이 다시 예전처럼 또렷해지셨습니다. 며느리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당황하시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머릿속에 안개가 걷힌 것 같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평소에 가장 궁금해하셨을 질문 몇 가지를 제가 직접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자꾸 깜빡거리는 게 치매의 시작인지 아니면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의학에서는 치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원인에 의한 가성, 치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뇌가 외부 자극에 문을 닫아 걸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매와 우울증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본인이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우울증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가 있는 분들은 기억이 안 나는 것에 대해 아주 괴로워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울증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기억력도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걱정만 하시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현명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살을 빼는 게 건강에 좋은 것 아닌가요? 이것은 사실 나이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합니다. 40대, 50대에는 복부 비만이 뇌의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60살을 넘기신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나이대에서는 오히려 약간 통통한 분들이 뇌 건강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마르면 근육이 줄고 뇌로 갈 에너지도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나이에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시면 오히려 뇌에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골고루 잘 챙겨 드시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억지로 굶거나 특정 음식을 완전히 끊는 것보다 오늘 말씀드린 뇌에 좋은 음식들을 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코를 심하게 고는 것도 치매와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스스로 청소합니다. 뇌 척수액이 순환하면서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 같은 쓰레기들을 씻어내는 작업이 깊은 수면 중에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잠을 자다가 숨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이 청소 시스템이 멈춰버립니다. 결국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이 뇌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주변에서 코골이가 심하다는 말을 들어보셨거나 본인이 자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이건 단순히 잠버릇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방치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주 받는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건강 보조식품이나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적절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영양제도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이 비싼 보충제보다 훨씬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히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뇌는 25살부터 조용히 노화가 시작되지만 지금 이 순간 관리를 시작하면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35살부터 매년 0.2%씩, 50살부터는 매년 0.5%씩 뇌세포가 줄어들지만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몸 사용만 있다면 뇌는 얼마든지 그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의 구조적인 변화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뇌를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기능적인 측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둘째, 식탁에서 뇌를 지우는 4가지를 오늘부터 줄이십시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가공육, 트랜스지방, 술. 이 4가지가 치매를 부르는 조용한 자객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 등 푸른 생선, 녹색 잎채소,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호두를 채워 넣으십시오. 이 음식들이 여러분의 기억, 창고인 해마와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구하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마트에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셋째, 몸을 움직여야 뇌가 살아납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걷는 습관과 깊고 충분한 잠. 이 두 가지가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나도록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깊은 잠은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을 뇌 밖으로 씻어내는 청소 시간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걷는 것. 이 세 가지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솔직하고 확실한 뇌 건강 비법입니다. 여러분, 뇌 건강은 결코 거창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무엇을 바구니에 담을지, 오늘 저녁 귀찮음을 이겨내고 산책을 나갈지 말지 결정하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내일을 만듭니다. 그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줄 수 있게 해줍니다. 평생 쌓아온 소중한 기억들을 온전하게 간직한 채 여러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잃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하고 나답게 노년을 즐기실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